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양쪽 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조언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급기야 장동혁 대표는 연설 도중 자리를 떴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협치를 위해서 손잡고 약속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성동 의원과 함께 강릉을 찾았는데요. 강릉의 가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릉을 찾아주시고 장동혁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민주당의 내란 청산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 9월의 정기국회, 여야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강릉 가뭄 현장을 둘러보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표정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후속 인사 관련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전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30여 년 경력의 법조인입니다.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이었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장관급 예우인 국가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미국 MIT 박사 출신이고 서울시 건축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인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조직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2명입니다,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위형 장관과 더불어서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인사수석 내정자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조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JYP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후속 인선 관련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국회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서로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찬물 분위기가 됐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원래 정치란 이런 겁니까? 정치란 이런 겁니다. 아, 예. 어제 공교롭게도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하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회담은 회담이고 또 교섭단체 연설에서 할 얘기는 응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그리고 취임해서도 한 3가지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해서 줄곧 강조를 해 오셨죠. 그러니까 내란 종식, 그다음에 국민 통합, 민생 회복 이걸 강조해 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도 전당대회 때 그리고 지금 대표 취임해서도 내란 종식과 3대 개혁 입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걸 반드시 조기에 완수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그리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당 대표의 어떤 철학이 녹아있는 그런 대표 연설이었기 때문에 설사 본인의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여야 간의 협치가 무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교로운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야말로 여당 대표의 품격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본인은 그 정청래 대표의 연설을 끝까지 어떻게 듣지도 않고 나가서 무슨 여의도 대통령이니 품격 운운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은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인가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예. 내일 장동혁 대표는 대표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저희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란당 오명 언제까지 이고 갈 건가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위헌정당 해산 언급도 했고요. 이거는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어제 보여줬던 모습이 정치란 이런 것인가라고 여쭤보셨잖아요. 과거엔 그랬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근데 국민의 요구는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런 정치를 보지 않는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손을 맞잡지 않았던 양당 대표가 손을 맞잡았고 거기에서 뭐 서로 간에 뭐 농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가장 뭐 당시 우리는 여당이었지만 그때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실망스러웠던 것이 야당과의 협치 대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제 보여줬단 말이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한테 발언권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주고 또 중요했던 부분은 여당 대표한테 야당의 말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공간을 또 스스로 이렇게 열어줬고 그랬다면은 비록 오늘 이제 이 교섭단체 연설이 이미 쓰여져 있었겠으나 예. 어제 그 회담 이후로는 수정을 해서라도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모습을 여당 대표로서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특히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전 그게 있더라고요. 여당이 힘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좀 양보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의 말을 대통령이 했는데 거기에는 절대로 부합하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렇게 계속해서 본인들의 그 주장을 아주 강한 어조로 상대를 몰아서는 거대 여당이 이런 모습은 저는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민주당 할 일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위헌 정당, 뭐 내란 정당, 내란 세력 척결 여기에 국민의힘을 중심에 두고 그거 파리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남 의원님,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위헌정당 가능하다 또는 뭐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일종의 그 마지막 선이라는 게 있겠죠. 예. 그게 지금 12월 3일 벌어졌던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의 주범들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도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건 뭐 저도 동의하고 분명한데 표현에 있어서 이제 당사자들 면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더 부드럽게 전달할 수는 없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은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어제 어쨌든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손을 맞잡는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로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던 여야 대표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손을 잡게 만드는 어떤 중재자 내지는 우리 정치의 보다 큰 어른으로서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어제 보여줬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만 하루도 안 지나서 다시 싸우게 예. 생겼단 말이죠. 이 보나마나 내일 이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잖아요. 내일 오늘 열심히 수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보다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졌던 그
그 한국인 체포 문제라든지 예. 아주 날카롭게 이제 보다 직설적으로 비판하려고 원고를 수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24시간이 안 가네요. 그러게요. 어제 밝게 웃는 장면을 이 시간에 보내드렸는데 저희도 방송 24시간 만에 오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본회의장 장내 고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중간중간 고성을 지르는 국민의힘 의원 쪽을 향해서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는데요. 장면 좀 더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청래 의원 연설 전에 방청석 의원을 누가 왔다 소개를 보통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오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저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내란이 26번 언급돼서 협치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뭐 야당 대표 같았다라는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그 교섭단체 연설 과정에서 나온 예. 이 정도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방청을 왔던 초등학교 학생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이런 장면 많이 봤었을 거예요.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실 여당 대표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직도 여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여당 대표 후보의 모습만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 그 캠페인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됐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가진 거 더 많으니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는 정말 소기의 경읽기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본인들 그 지지했던 이른바 개딸 강렬 지지자들의 그 마음을 사고 그걸 바탕으로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금 민주당 대표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표만 갖고 가면 민주당 대표 또 한 번 할 수도 있고 2030년 대선에서 나와서 대통령 될 수도 있다. 이런 꿈 꾸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강경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이제 협치라는 표현도 들어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아직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는 정리해야 될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깊이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국민의힘에서 뭔가 개혁과 쇄신의 바람이 불고 변화하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급변침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겨우 첫 악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준비된 대표 연설문을 할 말을 또 뭐 뺀다거나 수정한다거나 뭐 그런 또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아마 오늘 대표돼서 첫 교섭단체 연설 예. 그리고 정기국회 첫 선보이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얘기들을 다 쏟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츰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변화에 발맞춰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전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늘 야당 때는 최전방 공격수다 이런 얘기도 해왔었고 또 특히 야당에서 여당 되고 나서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보좌진들도 조금 이 버전 전환이 소위 잘 안 돼가지고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전히 지금 3대 특검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그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정기국회 국감에서는 여당과 야당 중간쯤 어디에 위치가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의 오늘 연설도 뭐 그런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입장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검찰개혁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연설에서요. 개혁을 둘러싼 속도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들어보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추석 귀환길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계속 네. 속도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여러 언론의 관측 또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 쪽에서는 조금 속도를 지금은 조금 정상 속도로 돌아도 된다라는 여러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근데 오늘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당정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뭐 중수청을 신설해서 그걸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는 정부 조직법의 내용입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다른 법률, 검찰청법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가 될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당, 민주당과 정부 간의 어떤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속도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어떤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호소력 내지는 업무 추진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투톱이라고 얘기하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자리,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거든요. 예. 근데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중요하고 당대표는 야당 당대표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질적으로 뭐 다른 당하고 협상을 하고 법안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당대표는 여당 당대표는 뭐랄까요, 실제 당의 상징적인 인물은 여당 당대표 말고도 그 위에 항상 한 명이 더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 항상 여당 뒤에는 있기 때문에 당대표는 여당 당대표보다는 야당 당대표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원래 정치권에 예전부터 있던 이야기인데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는 그 불문율이 약간 깨지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말을 쉽게 풀면 이제 좀 존재감이 정청래 대표 존재감이 좀 커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은데 정광재 의원께 여쭐까요? 예. 실제로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 일찍 그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당내 불만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사이를 좀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갈라질 사이라면 그 뭐 당정 관계에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속도전은 사실 제가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분 아니면 성공했다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더라 방향이더라. 그 방향이 중요하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속도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파울볼만 자꾸 칠 수 있는 겁니다. 예. 야구도요. 이번 1,000만 관객 넘었다고 하잖아요. 관중. 그 플레이 안으로 공을 보내야 플레이가 진행되는 거지. 아무리 멀리 가는 공, 빠른 공을 쳐낸다고 하더라도 파울이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속도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으로 간다면 나중에 후회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마 국민 전체의 피해가 갈 것이고 후에도 그 법안을 추진했던 단체 그 곳에서 가장 큰 후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리한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빠르게 가려고 한다면 따라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비대위원장에 조국 전 대표를 추천했다라는 의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성비위 논란으로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고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도 모두 사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했고요. 그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죠. 의원 다수는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내외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입니다.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김유정 의원님. 네. 피해자 측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제가 어제까지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발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졌다 정도의 분위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의총 결과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추천이 됐어요. 매우 잘못된 거죠. 아, 예. 피해자 측에서는 대리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집단적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 그것은 매우 폭력적인 일이라고까지 반응을 보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누구 걱정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피해자 걱정은 안 하고 조국 걱정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이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정말 어떤 강경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사퇴하고 조국 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빌드업 과정처럼 보여져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옥중에서라도 혹은 특사 바로 직후에라도 얼마든지 본인의 의견을 한마디라도 강경하게 내놨다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추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과연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노정된 문제들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사실상 피해자들이 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문제인데 비대위원장으로 나서 그러면 이제 비당원이었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었다는데 비대위원장 되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일사천리로 풀립니까?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비위 논란으로 지도부와 또 원내 모두 사퇴했던 조국 혁신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바로 추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서왕진 의원에게 피해자 측은 조국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질문하니까 서왕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는데 확인하고 정확히 말하면 의원들이 당무위원회에 추천하는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원장이 피해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그런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이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해주시죠. 저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강미정 전 대변인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었던 두 가지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조국 전 대표가 8월 15일 사면 복권 이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는 점, 또 하나는 최강욱 민주교육연수원장이 했었던 2차 가해성 발언, 이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사랑했던 조국 혁신당을 떠나는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조국 혁신당의 비대위원장을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맡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걱정도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뭐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조국 개인 정당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잘 해결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선의에 의한 해석이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려한다면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병래 의원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도부가 일괄 사퇴한 거는 맞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지도부가 사실상 조국 혁신당의 실질적인 지도부였냐. 뭐 단적인 예가 8.15 사면복권으로 조국 전 대표가 석방된 이후에 조국 혁신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쫓아다니면서 취재하는 기자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누가 봐도 이제 일종의 조국 혁신당에 있어서 뭐 오너십이 확실한 사람인데 지금 뭐 다른 사람을 또 내세워서 비대위원장을 앉히고 뭐 막후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보단 그냥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고 아마 11월쯤 전당대회를 열어서 또 당대표를 뽑는다는데 그냥 오너십이 확실한 사람이 책임지고 분란도 해소하고 당의 대표직을 맡는 것이 보다 좀 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역설적으로 성비위 논란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논란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저한테 그러던데요. 조국 혁신당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지도부 뭐 책임이 있던 그 사람들 권한이 있었던 없었던 그거는 차지해 두고 일단은 현 지도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려고 했던 그 행위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뭐 오너십이 됐던 뭐 사이비 종교 집단의 뭐 교주가 됐던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전 대표로 하시죠.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예. 아니니까요. 그럼 조국 전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또 이와 관련돼서 보여줬던 모습 또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은 안 보였었고, 그거 우리 비위 있는 문제 있는 큰 기업의 회장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다 문제들을 다 밑으로 내보내놓고 나는 아니었어, 난 책임 없었어, 나는 뭐 결정권 있는 회장 아니어서 명예회장이어서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치 집단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의원총회 결과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이렇게 중지를 모았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가 돼서 저희가 긴급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다시 검찰개혁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난 7일에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구성을 해보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 마련을 하려는데 그 정부 기구에
민주당, 여당이 들어오는 건 관례상 모양이 안 맞다. 그러니까 좀 빠져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그러자 정 대표가 원래 사전 협의 때도 민주당도 참여하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건데 왜 당이 관여하느냐라고 대받았고요. 그래도 정 대표는 사전 협의했던 대로 초안대로 민주당도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호 또 정무수석이 내가 대통령 입을 빌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냐,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 있는 것인 줄 아냐라고 하면서 조금 격정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김민석 총리가 그러면 일단은 총리실 산하 TF에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고 당과 긴밀히 협의하는 걸로 하자라고 정리가 됐다라는 게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 대통령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본인 등등의 여러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한 분씩 의견을 듣고 백다 앵커에게 좀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느 정도 잡음은 좀 사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디테일하게는 뭐 좀 사실과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 표현의 문제인데요. 잡음보다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뭐 원팀을 강조하면 사실상 그게 원팀이 아니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뭐 이 논의 과정에서 저는 뭐 얼마든지 이견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거의 지금 저는 우상호 수석이나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들이 거의 음성 지원처럼 예. 들리는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 위원회 추진단 이거를 두고 그다음에 당정 간에 굉장히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상세히 의논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다 행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서 7일 날 고위당정 회의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우상호 수석의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대통령의 시간 아닙니까? 예. 이제 겨우 100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과 또 그 대통령실 간에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모습은 저는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에 맞춰서 여당은 발맞춰서 갈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톤 조절, 속도 조절도 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이대로 가되 이런 불협화음들이 계속해서 나는 것은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안정감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검찰 개혁 이제 강론을 두고 1년 정도 이제 계속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뭔가 당정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앞서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그 연설문 가지고 어제 화해하는 것처럼 잘 지내라고 했는데 왜 지금 갑자기 또 돌변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아까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속도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거를 여실없이 드러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협의를 하다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비춰지는 이미지는 정청래 대표는 한 치의 양보도 안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시간이고 정부의 시간이고 이들이 성과를 내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정청래 대표가 자꾸 거기에 어깃장 놓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여기에서 국민들은 디테일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사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남 선배가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여당의 당 대표와 대통령실과 이렇게 이견이 많은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왜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지 왜 한 채 양보도 안 하는지 당 대표가 이런 모습은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두 분께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정 간 이견 아니다. 세부적 내용 조율 중이다라고 했고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한겨레와의 코멘트 대화에서 발표문에 표현을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게 좀 와전된 것 같다라고 조금 수습하는 취지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이견이냐 아니면 도저히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어려운 이견이냐가 중요한데 뭐 결국에는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는 임기가 4년 9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어떤 개혁을 끝내놓고 나면 거의 4년 가까운 시기 동안 그 개혁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여당 소속의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결국엔 그 평가의 가장 대상으로서 1순위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다음에 그 해당 부처 장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가는 뭐 거의 대통령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 그 세밀하게 구체적인 고민까지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 또 각 부처 장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는 그 입장을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것일까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연설 후에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느 정권이나 당정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그 집권했을 때 갈등의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대통령실에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와라라고 했을 때 당에서 그게 여론과 좀 차이가 있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달했었는데 지금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이 중심이 돼서 이 방향으로 갈 테니까 대통령실이 따라와라 하니까 대통령실이 이런 여론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제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차이가 이런 데서도 드러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